어느 더운 날 목이 마른 두 사람은 시녀가 가져온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녀가 실수로 사랑의 묘약을 탄 음료를 가져온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이졸데는 다른 이와 결혼해야 했으니까요. 코널에 도착한 이졸데는 예정대로 마크왕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났고 왕의 기사들은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영감을 준 전설을 아십니까? 바그너는 이것을 오페라로 만들어 감동을 주었고 많은 작가들은 이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소개할 트리스탄과 이졸데입니다. 옛날 코널 왕국에 마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의 조카 트리스탄은 마크 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왕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트리스탄은 왕국 최고의 기사로 성장했습니다. 검술도 뛰어났지만 하프 연주와 시집기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죠. 마크 왕은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아일랜드의 거대한 기사 모롤트가 코널을 침입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전사로 지금까지 그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롤트가 성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모롤트에 맞설자 누구 없는가? 마크 왕이 근심에 빠지자 트리스탄이 나섰습니다. 트리스탄과 모롤트의 결투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어요. 두 기사는 배를 불태워 후퇴할 길을 막았습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죠.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칼에 찔린 쪽은 트리스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모롤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모롤트는 죽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에 박혀있는 내 검 조각에는 독이 묻어있다. 그 독은 아일랜드에서만 치료될 수 있다. 트리스탄은 승리했지만 독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떠났어요. 죽든 살든 운명에 맡기겠다는 심정이었죠. 트리스탄의 배는 아일랜드 해안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이졸데 공주가 있었어요. 이졸데는 죽어가는 이방인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능숙한 그녀는 트리스탄이 누구인지 모른 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트리스탄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천사군요. 몇 주 동안 이졸데의 간병을 받고 트리스탄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졸데는 트리스탄의 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러진 부분이 죽은 삼촌 모롤트의 몸에서 나온 검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졸데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내 삼촌을 죽인 트리스탄이군요. 이졸데는 트리스탄을 죽이려 했지만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트리스탄을 아일랜드에서 내쫓았습니다. 트리스탄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졸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코널로 돌아간 트리스탄은 왕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왕국에서 온 사신들이 이졸데 공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관심을 보이자 부하들이 부추겼습니다. 폐하께서 결혼하시면 두 나라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마크 왕은 트리스탄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어요. 이졸데 공주에게 청혼하고 그녀를 코널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리스탄은 원치 않았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상인으로 위장한 트리스탄은 다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백성을 괴롭히는 거대한 용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왕이 선포했습니다. 용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졸데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 트리스탄은 이것이 기회라 여기고 용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지만 용의 독 때문에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도 이졸데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이졸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그런 그녀에게 트리스탄은 솔직하게 자신의 임무를 말했어요. 이졸데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배가 떠나기 직전 이졸데는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의 묘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약을 결혼식 날 밤 남편과 나누어 마시라고 했습니다. 코널로 향하는 내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곤 했죠. 어느 더운 날 목이 마른 두 사람은 시녀가 가져온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녀가 실수로 사랑의 묘약을 탄 음료를 가져온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시녀는 울부짖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이졸데는 다른 이와 결혼해야 했으니까요. 코널에 도착한 이졸데는 예정대로 마크 왕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만났고 왕의 기사들은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고 어느 날 밤 왕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마크 왕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거든요. 결국 트리스탄은 코널을 떠나야 했어요. 그는 브리타니아로 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졸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전투에 나간 트리스탄은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졸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이졸데를 불러줘. 사신이 이졸데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다를 건너왔어요. 하지만 트리스탄은 그녀가 도착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졸데가 트리스탄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왔어요, 트리스탄.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나 서로 얽히는 것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아직도 유럽 최고의 사랑 이야기로 칭해집니다. 운명적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